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내일의 태양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복귀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온 나라를 암흑의 세계로 몰아넣은 내란의 세력들이 드디어 꼬리를 잡혔고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들, 민주당과 이재명, 그들은 내란 수괴이자 내란의 공모자였습니다. 국회에서 군인들을 쫙 앉혀놓고 정부 강요들 다 앉혀놓고 허구한 삿대질하면서 윤석열은 내란 수괴야 하던 그들이 내란의 세력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정청래 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의 수괴 윤석열은 사형이라고 했습니다. 지기들 말에 의하면 내란의 수괴는 사형인가 봅니다. 그러면 내란의 수괴는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필두로 박범계, 김병주, 박선원, 또 부승찬, 그런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인물들은 거의가 내란 수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 그들은 누굽니까? 국힘의원들한테, 어버버하는 국힘의원들한테 내란 공모자라고 허구나 삿대질했던 그들은 내란 공모자였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와해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 보입니다. 간첩들이 즐비한 당,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즐비한 당, 한마디로 사기꾼과 도둑놈들이 즐비한 당, 그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합니까? 근데 확정도 되지 않고 1심 판결은 뭡니까? 취력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뻔뻔한 인간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가 어떻게 대통령을 내란 수괴자, 범죄자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습니까? 이재명이가 범죄자라는 거, 전과사범이라는 거, 지금도 15개의 제목이 줄줄줄 달렸다는 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 압니다. 단지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인간들, 개딸들만 굳고 부인하고 안 들으려고 할 뿐이지 아마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다행히 대통령이 항상 하던 말은 나는 국민만 믿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믿는다고. 그런 대통령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허구한 날 구치소 앞에서, 관저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여의도에서, 강남역에서, 대학로에서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지방마다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일어난 게 아마 저 생각에는 4.19보다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절실합니다. 대통령이 빨리 복귀해야 된다는 게 너무 절실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각국은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 간첩들이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어놓고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헌재도 살아남으려면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가 빠르게 각하시켜. 법원도 빨리 수사 종결하라고. 뭐 하고 있냐고. 이게 전부 거짓말이었는데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진실이 밝혀지고 온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저것들이 얼마나 발목을 잡고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동안 언론들이 대통령을 얼마나 바보 취급을 했습니까? 도어 스태핑도 결국은 MBC 기자가 삼선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대통령을 협박하고 삿대질하고 쫓아다니면서 난리쳤잖아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도어 스태핑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국은 어떻게 포장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말만 하면 입만 벌리면 실수를 하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게 맞는지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어버버하고 약간 모질하다고 검찰 독재 하니까 진짜 검찰 독재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한동훈이 똑똑하다고 법무부 장관을 시켜놨더니 지 사람을 다 심어놨지 여기저기다가. 정말로
대통령은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주위에 자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추미애가 물어봤잖아요. 상모가 대통령이 지금 고난 대행에 대행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아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러든 저러든 간에 상모가 동훈아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똘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어떻게 하는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우리는 3달 동안 똑똑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에 학습에 효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조중동이 더 난리를 쳤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세월호 7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정윤회 어쩌고 저쩌고,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앞장선 게 조선일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조중동이 더 난리를 쳤습니다. 아예 중앙일보는 대놓고 했고, 오죽하면 중국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로부터 1,000억을 받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텐센트가 누굽니까? 미국의 고등창이 그랬잖아요. 텐센트는 한국의 화웨이가 선거를 다 좌우하는데 중국에서 알고리즘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기업이 텐센트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99%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통령의 용기와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중국의 속구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국민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국가단체, 반국가 세력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지방자치단체 분권화, 저는 이것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감, 임명제해야 됩니다. 선거제를 하니까 정말로 교육이 개판이 됩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도 부정선거라고 하잖아요. 부정선거 아닌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부정선거를 잡지 않는 한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정선거와 민주당 해체, 이게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복귀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국민이 이기고 있습니다. 국민이 일어나고 국민이 진실을 알리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제자리에 갈 일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희망이 성큼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